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벤저민 그레엄의 싸게 사라,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계속 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라떼 주식 9번째에서 12번째, 즉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의 산업은 보험, 비철금속 상사자본재 소매 유통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라떼 주식에 대한 설명은 워런 버핏 따라하다 망하는 이유, 그리고 이젠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아닌 올커버 포트폴리오다. 이 두 영상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 인사이트 뱅크 들어오셔야 영상보다 더 빠르게 종목을 살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카페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 꼭 가입하셔서 영상과 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종 보험입니다. 보험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등등 보험업종은 누가 봐도 아는 그런 업종이죠. 그런데 이 보험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존에 Net EV 나누기 EBIT, 즉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를 영업이익으로 나누어서 밸류에이션을 구했거든요. 이렇게 구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샀는데 문제는 부채는 보험 산업에서 자산입니다. 왜냐면 보험은 보험금을 받은 후 그 보험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 난 걸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즉 보험금을 받으면 그게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공식 때문에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에 대한 공식이 맞지 않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보험은 투자를 해서 영업 외 이익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보험의 본질적인 이익을 설명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뿐만 아니라 EV, EBITDA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식도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나 EV, EBITDA 같은 경우에는 좀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투자하는 결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뭘 쓰냐? PER, PBR을 오히려 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고 또 여기서는 PBR이 더 중요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PBR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세 개 지표를 모두 봐서 보험이 어떤 게 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보험업에서 싼 주식을 찾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보험주 찾는데 찾아보니까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이 세 개의 밸류에이션 지표 모두 봤더니 싼 지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흥국화재를 선택했습니다. 흥국화재 선택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EV, EBITDA, PBR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흥국화재가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흥국화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흥국화재 최근 소식을 보면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태광산업 자진상폐하라고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공개 주주서원 발송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흥국생명의 최대 주주 사항을 보면 본인이 40%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태광산업이 다음 주주인데 결국에는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태광산업이 굉장히 저평가 상태를 일부러 놔두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산업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트러스톤이 야 너네 이런 식으로 투자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 대결하자 나 목소리 낼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자본시장의 룰을 철저히 무시하며 지배주주인 이호진 회장의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상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즉 전쟁 한번 하자 이런 게 행동주의고 저평가된 것을 정상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즉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 수익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톤에 따르면 태광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하위권이고요. 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0.17배에 불과하다. 또 10년간 평균 배당 성약 1% 불과하며 소수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총액은 1년에 고작 4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상장사 3개거든요.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 다 해도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1.3%다. 즉 돈 벌어서 주주 환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게 아니냐. 트러스톤이 태광산업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트러스톤 관계자는 회사가 상장사로서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소수 주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장 폐지해라.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톤의 주장이 다음 달 11일, 3월 11일까지 회사의 정량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트러스톤의 공격, 어떻게 보면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공격이 태광산업의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날 해당 기사가 나왔었고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움직인 걸 보니까 사실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광산업이 움직이는가 동시에 흥국화재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실 흥국화재도 그 전에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또 최근 보험업이 좀 올랐기 때문에 100% 이 주주 행동주의가 흥국화재의 주가를 올린 건 아니나 향후 이 트러스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이 트러스톤의 주장을 흥국화재 또 태광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흥국화재가 보험업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흥국화재를 선택했고요. 다음은 비철금속입니다. 비철금속은 고려아연, 평산, HVM, 도원시스템즈, 펌텍코리아 등등등이 있는 업종이고요. 고려아연이 1등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회사를 살 겁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왜 사냐? 13일 시가총액이 2,60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순부채가 마이너스 711억 원입니다. 즉 회사는 순현금성 자산을 711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시가총액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뺀 걸 우리는 포스코 스틸리온 주식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1890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1890억 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봤더니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24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영업이익의 7배 수준이다. 즉 우리는 투자를 하고 나서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한 250억 좀 안 되는 금액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7.7배가 절대적으로 싸냐라고 하면 엄청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철금속 전체가 어느 정도 평가를 좀 높게 받고 있는 편이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7.74배가 상대적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리온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어떤 회사냐? 도금 강판, 컬러 강판 회사입니다. 우리가 철에다가 무언가 도금을 하거나 컬러를 입히거나 이게 포스코 스틸리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이 회사의 구체적 용도, 즉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의 구체적 용도를 봤더니 자동차 머플러, 건축 내 외장재, 건재용 파이프 등 그리고 건축용 파넬 가전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건축, 가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이 최근 그렇게 잘 나가지 않다. 오히려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스코 스틸리온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5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이 좋지 않은 영업이익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가 7.74배로 싸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그 개선이 조금만 나와줘도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승을 노리면서 투자한다. 단 그 정말 상승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부진할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우리가 싸게 사서 향후 좀 떨어져도 손해는 좀 덜 보되 조금만 개선돼도 주가가 급등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되는 수익이 더 높고
떨어지는 손실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사서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게 뭐다? 싸게 사는 거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이며 낙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매도 기회이다. 즉 포스코 스틸리온만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깨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싸게 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굉장히 줄어들고 조금만 개선되어도 우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철금속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사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자본제입니다. 이 상사자본제는 조금 특이한 업종이거든요. 먼저 종목 보시면 SK스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현대로테, 하나시스템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SK스퀘어와 두산 LG와 같이 지주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SK스퀘어는 중간 지주사예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자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삼성물산은 좀 특이한데 상사이면서도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상사와 자본제는 지주사와 방산 그리고 상사로 구성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살 거냐? 바로 한화입니다. 하나는 지주사죠. 자, 19일 시가총액을 봤더니 8조 9,800억 원짜리 회사고요. 순부채는 2조 1,854억 원입니다. 즉 우리는 한화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해야 되냐? 11조 1,654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4조 1,560억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영업이익의 2.6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3년 뒤에 원금 회수하고요. 4년째부터는 약 4조 1,560억 원의 영업이익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다. 이런 게 절대적으로 아주 싼 그런 종목의 대표적이죠. 하나는 제가 1월 14일에 이런 글을 썼거든요. 하나가 인적 분할하고 주주 환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고점 위에서 거래를 되고 있다. 즉 주가 수준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주주환원 발표로 인해서. 그래서 한화가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최근 주식시장에 주목을 받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등등등. 굉장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생각보다 한화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을 주주환원 정책 발표로 완전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싸다. 매력적이다. 다음은 소매유통입니다. 소매유통은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실리콘투, 현대백화점 등등등 여러분과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살 거냐면 바로 지오소프트라는 회사를 살 겁니다. 지오소프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새벽 배송, 식품 배송에 강점을 갖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는 19일 시가총액이 1,12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이 1,290억 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회사를 1,120억 원에 사면 바로 손에 쥐는 순현금 자산이 1,290억이잖아요. 즉 바로 17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연환산 영업이익이 23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사면 바로 170억이라는 돈이 꽂히고 이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그래서 순현금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큰 그런 현금 부자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싸죠. 사는 순간 170억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론적으로요.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오소프트에 좀 부정적인 제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편견이죠. 편견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종목을 더 봤더니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KT 알파예요.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KT 알파가 19일 시가총액이 2,465억 원이고 순부채는 마이너스 1,571억 원. 그래서 우리가 KT 알파 살 때 지불해야 될 돈은 894억 원입니다. 이 회사 작년 연간 영업이익으로 442억 원 벌었거든요. 즉 우리는 영업이익의 2배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하면 이 회사를 살 수 있고, 이 말은 다시 뭐다? 2년이 지나고 나면 3년째부터는 우리 돈으로 영업이익이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T알파도 굉장히 싼 종목이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KT알파가 2,465억 원으로 지오소프트 한 2배 정도 넘어요. 지오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도 단점이죠. 그래서 지오소프트 말고 KT알파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작으면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유동성, 즉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무래도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으나 어디서 제가 이 지오소프트를 선택하게 되었냐면, 이 거래 대금을 비교해 봤어요.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 비교해 봤더니 지오소프트가 4억에서 한 26억 원 정도, KT알파가 2억에서 9억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즉 뭐냐면 지오소프트나 KT알파나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아서 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소하게 주식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둘 다 어차피 소형주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싼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지오소프트 최근 뉴스 보면 이 기사체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기사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거에 분석한 거, 또 최근 뉴스를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데이터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미친 듯한 돈을 벌었던 짐 사이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인다. 저 또한 라떼 주식을 제 생각, 제 분석이 아닌 데이터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데이터 기준, 또 전 업종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겠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지오소프트에 갖고 있는 편견 따위는 지금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는 지금 현재 사면 현금을 바로 꽂아주는 그런 회사다. 정말 싸다. 어떻게 회사 가진 순현금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되지 않냐. 굉장히 싼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오소프트로 간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일리치타임스의 유튜브 들어오셔서 라떼 주식에 대한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 인사이트뱅크 들어오시면 글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글 확인해 보시고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리치타임스 저희 신문사 들어오셔서 기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라떼 주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